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리플 현물 ETF가 출시 확정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렉스셰어즈에서 공식 오피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티커명은 XRPR, 시가총액 기준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바로 리플에 대한 미국 최초의 현물 투자 ETF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물이 아니라 진짜 현물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렉스셰어즈라는 회사는 체계적인 렉스 오스프레이 팀을 통해 솔라나 스테이킹 ETF를 성공시킨 바로 그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블룸버그의 탑티어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직접 언급할 정도인데요. 도지코인 ETF와 40액트 현물 리플 ETF가 목요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5일간 거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시되는 거죠. 국내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첫 스팟 도지코인과 리플 ETF 18일 출시 예정, 미국 최초 스팟 암호화폐 제공, 헤드라인만 봐도 심장이 뛰는데요. 투자자들이 토큰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ETF를 통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들의 ETF의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100% 리플 현물만 담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상품의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 있는데요. 펀드 자산의 최대 25%만 리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현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기관들을 향한 강력한 러브콜입니다. 안정성까지 다 챙겼으니 안심하고 들어오라고 판을 깔아주는 거죠. 이 렉스셰어즈, 이미 암호화폐 판에서는 성공 신화를 쓴 곳입니다. 솔라나 스테이킹 ETF 출시 2달 만에 무려 3,400억을 돌파하며 시장을 뒤집어 놨던 곳인데요. 그냥 솔라나만 담은 게 아니라 스테이킹 이자까지 주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플도 이자 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업홀드 같은 곳에서 수익형 서비스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렉스셰어즈가 그냥 리플 ETF만 낼까요? 아니죠. 솔라나에서 이미 성공 공식을 보여줬었습니다. 분명히 리플 이자와 ETF를 결합한 엄청난 상품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귀신같이 알아챈 고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냅다 수직 다이빙해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1,000만 개 이상 보유한 고래들 8월 중순부터 물량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고요. 1억 개 이상 가진 슈퍼 고래들 역시 8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급격하게 매집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돈들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블랙록이 비밀리에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최근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리플 보유량이 5억이 넘는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가격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정도 물량을 팔았다면 가격이 폭락했어야 합니다. 이 물량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기관들의 장외 거래를 통해 그들의 개인 지갑, 즉 콜드월렛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코인베이스는 이미 2022년부터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록이 리플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코인베이스를 통해 매수하고 그들의 프라이빗 커스터디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 기관과 나스닥 기업들은 이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나 리플 관련 테마에도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마치 과거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튼튼한 유리 액정을 고집했던 스티브 잡스의 투자로 강화유리 제조업체 이 코닝이 애플보다 더 높은 폭등을 기록했던 것처럼 리플의 수혜 종목 중 하나였던 솔로제닉은 빠르고 저렴한 리플 원장을 활용한 주식 및 ETF 같은 유가 증권 거래를 통해 단 일주일 만에 960%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이때 100만 원만 넣었었더라면 3달 뒤 1,000만 원의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리플이 소송으로 인한 하락을 겪었을 때에도 리플 레저를 통한 자산 거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했던 솔로제닉은 XRP의 가치와 상관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앞으로 우리에게 불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진짜 폭등은 리플 그 자체가 아니라 리플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 파트너 종목에서 폭등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리플의 다음 미래에 가장 필수적인 인프라를 갖춘 종목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제2의 솔로제닉을 선점하여 바닥에서부터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리플이 직면한 가장 큰 숙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금을 리플의 블록체인 위로 끌어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 리플이 노리고 있는 상호 운용성 구축입니다. 자, 상호 운용성.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는데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은 먼 옛날 대륙횡단 철도가 없던 시절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도시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도시가 서로 자신들의 땅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암호화폐가 서로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으면 한 코인에서 다른 코인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죠. 이처럼 코인별로 해당 코인끼리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또한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은 실생활 거래에 사용될지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상호 운용성 기술이 서로 연결된 각기 다른 코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플 레저 같은 상호 운용성을 위한 철도가 깔리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장점인 디파이 자금도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라는 장점도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리플 레저 위에서 서로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투자자들 또한 상호 운용성 관련 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상호 운용성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들이 거래에 사용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의 돈이 리플로 넘어오든 이더리움의 자금이 리플 위에서 작동을 하든 그 모든 거래 활동에 대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인프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덕분에 우리는 여타 다른 코인들처럼 폭등하거나 폭락에 가슴 졸일 필요 없이 그냥 코인 시장 전체 내에서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안정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호 운용성 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체인링크인데요. 체인링크는 이 부동산이나 이 주식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옮겨주는 이 데이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상호 운용성 시장에서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 디파이 붐이 일게 되면서 모든 블록체인이 현실 데이터와의 연결을 원하자 체인링크의 출시 후 현재까지 2만%가 넘는 폭등을 기록하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노리는 시장 또한 비트코인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암호화폐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상호 운용성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실제로 앞선 사례였던 솔로제닉의 핵심 책임자 파비오 발레르조차도 XRP는 디지털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및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유동성 레이어다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따라서 기관들의 관심이 이처럼 리플에 몰리는 이유는요. 리플이 궁극의 브릿지 통화라는 중간 다리 역할을 맡음으로써 모든 코인 거래에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글로벌 금융 허브 공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리플이 XRP 툰드라를 통해서 솔라나와의 연결을 시작한 것처럼 모든 암호화폐 거래의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다른 블록체인의 자금을 끌어올 대륙 횡단 철도를 독점할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플 레저라는 철도 위에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게 해주었던 솔로제닉과 같이 말이죠. 따라서 이미 상호 운용성 시장은 현재 월가의 거대 자금과 JP 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향후 10년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블루오션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 은행 간의 국제 송금을 책임지는 스위프트는 리플과의 대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미 체인링크와 손을 잡고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일명 CCIP를 테스트하며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블록체인으로 옮길 준비를 마친 상황이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금융기업 JP 모건은 오닉스라는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 간의 자산 이동을 구현하는 일명 프로젝트 가디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통화청과 협력하여 실제 금융거래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계 벤처 캐피탈 기업들은 암호화폐의 미래가 멀티체인에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서로 소통하는 미래를 책임질 종목을 찾아 레이어 제로에 1630억이 넘는 투자를 하는 과감한 행보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셨다면 감이 조금 오실 텐데요. 이제 상호 운용성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미래가 걸린 기관들의 최대 격전지가 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은 제가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알아낸 핵심 정보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계의 나사라고 불리는 코스모스의 핵심 개발팀이 독립하여 설립했으며 리플의 리플 레저와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블록체인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는 차세대 브릿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개발 자회사인 리플X와 함께 비공개 기술 협력을 맺고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를 다른 블록체인으로 전송하는 첫 번째 공식 파트너로 내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요. 9월 2일부터 이 세력과 기관들이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진입을 시작을 했고요. 이 가격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 정도를 확인한 뒤에 곧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만들면서 의도적인 가격 등락을 유도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일부 털어낸 뒤에 본격적인 상승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자,
자, 따라서 큰 차트로 보았을 때는 이미 노골적인 상승 삼각형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현재 가격도 400원 구간에 있어서 저렴한 만큼 월가 분석가들이 말하는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공개되는 순간 최소 3개월 안에 6만 원까지 1차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리플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만큼 리플 ETF 출시 이후 장기적인 상승세와 함께 리스크 관리만 잘한다면 5만 %의 랠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지만 이건 제가 일부러 정보를 감추려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정보를 몰래 유료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료 판매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선정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보 받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으로 정보받기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에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오늘 다른 내용과 관련된 심층 리포트를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한 끼 식사, 커피 한 잔 정도의 금액, 단돈 5,000원에서 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사전 판매 물량이 300만 개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담아주시길 권장드리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링크 외에는 공개적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한데요.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차단해 주시고 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블록체인 위에 자산의 제국이 건설되고 기관들이 해당 자산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규제의 국경을 허물고 있고 미 정부가 이 분리된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지금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단 하나의 교차로는 바로 상호 운용성 프로젝트뿐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오늘처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